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과 무능함,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들을 되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희 사님 사역에 주님 축복하시고 또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과장이 없고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또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코로나 정말 미국 전역에 아주 중요한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시고 안전하신지요?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아직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사명 감당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의 어떤 지도 또 아니면 주 정부의 어떤 지도 그런 것들을 잘 같이 우리가 따라가고 협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의 그 예배의 주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가 좋은 조언과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 우리 주성철 목사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예, 주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교계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를 지금 이렇게 담당해 주시고 계신 거로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참 법으로 중요한 그 사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준수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권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참 지혜로운 일일 것 같은데 우리 주 목사님은 항상 그런 일들을 우리 교계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해주시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목사님 어떻게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전 아시다시피 우리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자가 격리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그 대신에 이제 현대 과학의 그 놀라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은 사역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하고 이렇게 스케줄을 봤을 때 별 큰 변화는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그걸 또 이제 그분들이 보내는 전문들을 좀 번역하고 또 이제 통역하고 뭐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죠. 그냥. 네. 예, 하여튼 뭐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예, 또 이렇게 소식을 주신 걸 보니까 제2차 법과 교회라는 그 온라인 세미나를 또 이제 개최하시는데요. 예, 이것 그렇죠.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래는 지난 4월 18일 날 이게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모이지 마라 이래가지고 저희도 일단은 9월로 이걸 포스폰돼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게 시간이 더 지체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 과학 특별히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통화도 하고 또 이제 모임도 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아주사 퍼시픽 대학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분들 한인 동문회와 함께 이것을 이제 하기로 하고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이죠. 20날 하고 그 다음 주 27일 날 양일간 이제 4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웨비나라고 그러죠. 웹세미나. 네네. 웨비나를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때 다루시는 4가지 그 주제라 그럴까요? 뭐 네네. 질문들 이런 거를 다루실 건데 미리 좀 어떻게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이건 한 3가지는 제가 담당을 하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는 이제 세 번째 하면 세 강의는
이제 이 팬데믹과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좀 멀고 그 대신에 이 미국이 법치국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법치국가와 종교 자유, 그다음에 부모 권리, 인권 옹호 이런 것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대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종교적인 이슈나 이제 카운티나 시정부에서 무슨 요구 조항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순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우리의 주권을 통해서 이들의 그 법령을 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성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그 큰 애들뿐만 아니라 어린 애들 유치원에 있는 애들까지 그 성교육 교재 자체를 완전히 컬러풀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올 가을부터 이제 그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은 성인 잡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유치원 학생들, 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가리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대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고 교회가 이제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치가 상당히 많은데 뭐냐면 그네들이 결혼식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해왔을 때에 과연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그 모임들을 했을 때 동성애자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치해야 하는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 한인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 얘기고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노출시키면서까지 이제 침입을 합니다. 특별히 1.5세 교회나 2세 교회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비 대책이 없는 거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헌법을 다시 재조정하고 네.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그 성경적 이해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본협회의 한국인 변호사님이 작년 10월 달에 조인하셨어요. 그분은 네. 이제 콜로라도에 계신데 그분은 현직 변호사이시면서 본협회 스텝 변호사로 콜로라도 지역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27일 날이죠. 27일 날 월요일 오전에 코비나19을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자세라든가 법적인 그 대응책, 그 다음에 liability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그분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 강의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전개해야 될지를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죠.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물론 당장 급한 거는 우리 교회 예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예. 상담을 드리려고 한 건데 말씀 예. 중에 두 번째 이슈가 그 어린아이들이 성교육에 그 이제 들어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성교육이 아니라 이건 뭐 그 성 노출을 시키는 그런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린애들이 아직은 개념이 없는데 그런 예, 걸 그렇죠. 보여주고 주입시키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초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뭐 여기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나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아니면 학교에 양호교사, 간호교사. 양호교사. 네. 네. 죄송합니다. 양호교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있는데 네. 이제는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성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가 완전히 풀 컬러예요. 네. 실제적으로 그리고 풀 컬러로 이제 이걸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실체하고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프린트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네. 잘못하면은 네. 뭐 좀 소위 도색 잡지라 그럴까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말로 저기 하지 못하겠지만 그 인간의 성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하니까 이게 네.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거를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예. 어차피 사춘기 되면 이제 성적 호기심이 커가는 이제 나이인데 그것이 그렇죠. 앞당겨진다는 얘기네요. 이 일찍이 그럼요. 성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켜주는 잘못하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요즘 맞습니다. 또 예.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이 많아서 애들이 그 위험에 노출되는데 하여튼 뭐 그 이슈도 참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지금 예 오늘은 네. 뭐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음. 이 예배에 대해서인데 이게 또 7월 초부터 좀 풀리는가 했는데 갑자기 7월 예. 13일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뭐 예. 모든 예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일반 뭐 소규모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거 다 또 클로즈 다운 한다는 또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들 너무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준비해 왔잖아요. 그 오픈 예,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것 자체까지 뭐 처음에는 찬송을 못 하게 하더니 이제는 또 아예 모임 자체를 또 못 하는 거로 그렇게 또 행정명령이 그 해석이 되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발표가 된 거를 보고 지금 목사님들이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그렇죠. 예. 네, 이럴 때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성격인지 그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우선 이제 두 가지 이슈인데 먼저는 이제 그 개빈 뉴섬이 엊그제 발표한 그거하고 다르게 이제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찬양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찬양을 하지 마라 그런 그 내용 자체는 이제 특별히 그 찬양대보다는 성가대에 이렇게 많이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성가대로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인데 이제 그 미국 교회는 성가대가 서요 예배드릴 때. 네, 근데 이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가 재채기 한번 하게 되면 그 60피트 전환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에어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채기에 이펙트가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명령을 냈는데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까지 발전했냐면 찬양대에서도 찬양팀도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게. 네, 근데 이미 찬양팀은 원래 소수고 또 그네들이 단에 올라가서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설상 찬양하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의사들은 재채기 하는 거하고 찬양하는 걸 비춰봤을 때 네, 만약에 재채기가 100이라고 그러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은 2, 3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의사들의 그 보고입니다. 네, 네, 근데 그걸 완전히 싸잡아가지고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우리 협회 변호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빈 뉴섬이 이런 행동명령을 내렸지만은 자기가 이야기한 거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선언을 포지션을 발표하지 않는다 이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어봤더니 뭐든지 만약에 법령화되기 위해서는 이 서명이 있어야 사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버너가 사인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다 순응을 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 모이지 마라. 그러면 우리 모이면 안 됩니다. 사실.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개빈 뉴섬이 사인을 안 한 상태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이제 엊그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비즈니스를 다 클로즈 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클로즈 한 것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한 2, 3일 전에 제 아내하고 저고 그 퍼시픽 하이웨이 코스트로 쭉 내려가면서 그 라구나 비치까지 이렇게 드라이브 하러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 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속된 말로 제 마음대로 해요. 식당도 다 오픈하고, 네. 뭐 거리두기 6피트짜리 거리두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도 식당도 운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이분들도 이미 생각에 만약의 경우에 이제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미국 현지인들 얘기했을 때에 거버너가 사인을 해가지고 행동 강령을 했어도 이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분 뭐 나중에는 내셔널 가드가 이게 동원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뭐 그 우리가 갔을 때도 경찰이 옆에 지나가는데 그런 상황을 다 봤어도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법을 어겨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령의 그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어중간하니까 속된 말로 어중간하니까 나중에 완전히 법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세척하고 마스크 쓰고 이제 소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면서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그 준법 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법령이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미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법령이 주지사나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에 그것이 발효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이 행정명령이라고 지금 내려온 것은 그 법제화돼서 법령으로 사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못한다 이것이 가이드라인 정도지 안내서 정도. 이것이 법령으로 되게 되면은 이게 서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법이 이렇게 했으니까 법 지켜라. 안 지키면 뭐 수화팀이 들어와서 뭐 저기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은 인권이 존중된 나라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그분들이 경찰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뭐 면허 취소하고 뭐 이러질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카운티마다 그 법령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지금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에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올 가을에 학교를 오픈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티 학교에서는 자기는 오픈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캘리포니아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캘리포니아 교육청의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카운티나 학교는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왜 안 듣느냐? 당신들은 그러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사람들은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 법령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거버너가 거기다 서명을 해야 돼요. 그 법안에. 네. 근데 지금 현재로 그 법안에 서명 안 하고 거버너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예,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받는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거에 따라서 잘 대처를 하면서 그 예배라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무조건 뭐 크로스다운 시켜라 그랬더니 전부 다 뭐 예배도 못 모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전수칙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다면 그 본인의 이제 선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대군가 어디서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은 소그룹 모이는 것을 고발하면을 상급을 주겠다라는 그런 대구인가 대전인가 아마 거기에 시장이 경기도 같아요. 네. 예.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은요 미국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에 우리 미국에 와 살지만은 생각은 한국에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오리엔테이션을 봤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었다는 일을 그런 식으로 여기서 미국에서 그렇게 절대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 고발한다고 그래서 이걸 듣고서 이렇게
그 사람들 말대로 뭐 이렇게 행동 명령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 전체 주정부 그 주지사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럼요. 또 고려하지만 그러나 또 예배자로서의 우리 개인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렇죠. 알고서 예, 그거를 예.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전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스스로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또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뭐 그, 안전 예. 수칙 지키고 또 그렇죠. 예. 뭐 그렇다고 눈에 띄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죠. 예. 그 안전한 방법 안에서 우리 예배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 그러면 주지사가 법적으로 법제화시켜서 서명을 사인을 했다. 그럴 때는 네네. 이거는 뭐 무조건 이건 지켜야 되는 일인가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일이 다 색출해 가지고 벌금은 물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만약 그 와중에 거기서 삭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회가 벌금을 물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무슨 뭐 법적인 거기 조치에 당하든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실내에 예배를 지금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외 밖에서 모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파킹장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 야외 예배 드리는 거나 이제 행동 명령이 완전히 법령이 되면은 밖에서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서도 식당 안에서는 드시지 못하지만 식당 그 바깥에 패리오에서는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음식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단 이 교회가 밖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을 경우에 이게 스피커가 너무 크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소음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네.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너무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셰리프가 오긴.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제 좀 자제해라. 왜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자제해라. 그러고서 가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워닝은 그렇게 줘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 왔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뭐 저 자신부터 그러지만 경찰이나 셰리프가 막 닦아오면은 우리가 경직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미국 교회는 이 시스템이 아주 잘 돼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그 숏웨이브 라디오를 이렇게 따 가지고 그 방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교인들이 파킹장 안에 와서도 라디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차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 야외 예배를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교회가 이런 무슨 그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은 실외에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다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대로 그 엘센트로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멕시코 국경에. 네. 거기에 교회들은 이미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 빌딩과 빌딩 사이에 간이 천막을 치놓고 거기다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령이 떨어져도 이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을 하고서 이게 법령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실외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좋은 또 대안을 또 가질 수가 그렇죠. 있겠군요. 네, 네. 예. 자, 이제 그러면 끝으로 드리는 질문이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교회 사역의 전망은 이 정부와 충돌이 안 되고 또 아니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온라인이나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때 앞으로 우리 법계 쪽에서는 어떤 전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 예배의 어떤 존중, 존속 뭐 이런 것 차원에서요. 예, 예.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사역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개를 잘 변형해서 앞으로 이제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두 번째로는 막시 이것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이 교회에서는 이 모든 테크놀로지를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대면으로 신방을 가든 아니든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온라인 사역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그것을 참 잘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그 하버시리의 코너스톤 교회거든요. 네. 그 교회에서는 대예배뿐만 아니라 소용 예배, 심지어는 지난 주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개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이제 전체적인 모임을 갖고 한 2시간, 그 다음에는 이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득이 있냐니까 이게 이 미국과 이 지역이 그 코너스톤 교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 영어권에 있는 그런 쪽에 우리 한국 민족도 그렇지만은 다른 민족까지도 이게 방송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요즘 테크놀로지로. 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대면 예배에 대해서 더 이제 버리지 말고, 이제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이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대면 예배 다 집어치우고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 교회론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아니죠. 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앤서가 아니고 답이 아니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킵하되, 이제 앞으로는 그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이 온라인 사역을 좀 디벨롭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를 향해서 적어도 영어권이나 한글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좋은 예. 면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그렇죠. 하버시디의 그 코너스톤 교회가 우리 한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종용 목사님이 이종용 목사님. 하죠. 예. 거기군요. 그분이 아주 모범적으로 네. 그 일을 해왔고, 이제 제가 이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계속 통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 세척, 그 다음에 이제 100명 이하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모든 행동 규칙을 지키면서도 대면 예배를 여태까지 드려왔고. 네, 그랬군요. 네. 또 그 교회에 어떤 전문인이 있어가지고 그 스크린까지, 투명한 스크린까지 만들었어요. 각 찬양 리더 팀들에게.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지만은 그 얼굴 스크린까지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방역을 가장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유익하기 때문에 네.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 온라인은 예배나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한번 참고해보고 또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 교회들이 같이 적용해보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끝으로 아까 처음에 소개해주신 2차 법과 교회에 대한 그 온라인 세미나, 이거를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방법이 온라인이면 어떻게 줌 그 프로그램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은 랜디 성주거든요. 네. RANDY
SUNGJU 이렇게 치시면은 제 웹사이트, 저 페이스북에 나오고, 그럼 거기서 이제 클릭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드레스를 제가 카피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메일이 네. 이메일은 제가 이메일은 이따 요 밑으로 우리 방송 밑에다가 제가 이 이메일 주소 올리고 요 링크도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됐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또 우리가 많이 목사님들한테 좀 전달하고 이거는 그렇죠. 뭐 장점이 미주 전 지역에 이 어떻게 보면 미주의 상황에 지금 맞는 세미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다 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도 미주의 이 흐르는 상황을 좀 한번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나라별로 그래서 이번에 코비나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네. 코비나만 다루는 게 아니니까 이번에 다 좀 20일 날 하고 27일 날 월요일인데, 네.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신가요? 10시, 오전 10시부터 12시 하고 그다음에 1시부터 3시. 그러니까 하루 20일 날에 이렇게 4시간, 2시간씩 두 세션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도 같은 방식으로. 예. 2시간 오전 10시에서 12시 점심 전까지 하고 또 점심 후 1시부터 3시까지 그렇죠. 두 세션을 저희가 점심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좋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끊임없는 또 좋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우리 예배의 어떤 자유를 가지고 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목사님 전화번호는 제가 지금 드리겠습니다. 714-640-7471 714-640-7471로 직접 전화 주시면 또 좋은 상담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지금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사실은 많은 중소교회 목사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온라인도 그렇고 어려우신데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주위에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처럼 무상으로 여러분들의 법적인 문제, 특별히 종교 자유, 부모 권리, 인권 옹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이런 종교 이슈라든가 인권의 이슈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지금 미주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이 상황에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그 행정명령을 어떻게 또 준수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에 좀 더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까, 그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 주성철 목사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다음 주 20일, 그 다음 주 27일 먼데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이후 또 1시에서 3시 두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접속하시고 참여하셔서 우리 예배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